겨울만 되면 밤에 2번, 3번 소변 때문에 깨는 분들, 이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깨는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매일 새벽마다 비상 상태로 들어가요. 심장은 놀라고 혈압은 튀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수면과 몸의 온도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겨울밤에 깰수록 넘어질 위험, 갑작스러운 사고 위험이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신 분들,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어지러움을 느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름엔 괜찮다가 겨울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물을 덜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왜 겨울에만 유독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꼭 바꿔야 할 한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댓글로 솔직히 남겨보세요. 며칠 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였어요. 이른을 막 넘기신 분인데 여름에는 괜찮다가 겨울만 되면 밤에 꼭 2~3번씩 깨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들 그러려니 했대요.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참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깨고 나면 다시 잠이 안 와서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졸리고 기운이 없으니 움직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급격히 늙어가는 느낌이 들어 마음까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집안일도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더래요. 이분이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저녁 습관 하나를 바꾼 뒤였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냥 저녁 국물량을 줄이고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뿐이었어요. 그 뒤로는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표정부터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다시 산책도 나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기 시작했대요. 여러분의 겨울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전부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못 듣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진짜 원인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잠들기 전 몸을 갑자기 데우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우니까 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오래 씻거나 전기장판을 최대로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잠들기 직전 급격한 온도 변화예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서울대 수면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겨울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수록 밤중 각성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을 너무 뜨겁게 데웠다가 식으면서 그 낙차가 크면 몸이 깨어나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72세 김영우님은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습관이 있었는데 씻고 나서 오히려 더 자주 깨셨어요. 몸이 갑자기 식으면서 방광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까지만 따뜻하게 하고 이후엔 체온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시고 전기장판은 미리 틀어놨다가 잠들기 직전엔 끄거나 약하게 낮추세요. 너무 뜨겁게 데운 뒤 바로 눕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샤워 시간 늦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저녁에 짠 국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겨울이 되면 뜨끈한 국물이 당기잖아요. 찌개도 먹고 국물 많은 음식을 저녁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짠 음식은 밤에 몸을 더 바쁘게 만들어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 과정에서 신장이 밤새 일하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국내 노년 영양 연구에서도 저녁 나트륨 섭취가 야간 각성과 연관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이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69세 이순자님은 저녁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드셨는데 국물량을 줄이고 싱겁게 드신 뒤부터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밋밋하다고 느끼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되시더래요. 저녁엔 싱겁게, 국물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이 센 음식은 낮에 드세요. 저녁에는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 국물보다는 반찬 위주로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저녁 메뉴는 어떠신가요? 세 번째는 발과 발목을 차갑게 두는 습관입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몸 전체가 긴장해요. 특히 겨울에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방광 쪽도 예민해집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먼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발이 차가우면 몸 전체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예요. 영국 수면학회 연구에서도 말초 냉기가 야간 각성을 유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발이 차가우면 그 과정이 방해받는다는 거죠. 74세 박정우님은 얇은 양말을 신고 주무셨는데 수면 양말로 바꾼 뒤 변화가 생겼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발목까지 덮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 보온이 되는 양말을 선택하세요. 단순하지만 효과가 커요. 발만 따뜻해도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밤 양말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저녁 늦은 시간의 수분 섭취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밤에 안 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물을 적게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양보다 타이밍이거든요. 낮에 물을 충분히 안 마시다가 저녁 늦게 몰아서 마시면 밤에 깨기 쉬워요. 몸이 한꺼번에 들어온 수분을 처리하려고 하니까요. 대한노인학회 자료를 보면 수분 섭취 시간대가 야간 배뇨 횟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67세 최미자님은 물을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만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을 낮에 나눠 마시는 습관으로 바꿨더니 밤이 편해지셨대요. 해결 방법은 오후까지 충분히, 밤에는 소량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필요한 물의 대부분을 마시세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줄이지 마세요. 낮에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물을 언제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낮 활동량 부족입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밖에 잘 안 나가게 되죠. 집에만 계시다 보면 몸이 낮과 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낮에 움직임이 적으면 밤에 깊은 잠이 어렵습니다. 몸이 충분히 피곤하지 않으니까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국내 시니어 수면 조사에서도 낮 활동과 야간 각성은 밀접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밖에서 걸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적었어요. 71세 오동훈님은 겨울이라고 집에만 계셨는데 짧은 산책을 시작한 뒤 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귀찮으셨는데 햇빛 보면서 걷다 보니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도 푹 주무시게 됐대요. 무리한 운동 말고 가볍게 움직이세요. 아파트 복도 걷기라도 좋고 마트 한 바퀴 돌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낮에 몸을 깨워두는 거예요. 낮에 햇빛은 보셨나요? 여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돕는 음식의 부재입니다. 겨울에는 음식도 중요해요. 몸을 은근히 데워주는 식재료가 도움이 됩니다. 생강이나 대추, 계피 같은 것들이요. 이런 식재료들은 몸속에서 온기를 만들어주면서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단순히 밖에서 몸을 데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따뜻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식단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다른 노력이 반감됩니다. 차가운 음식만 드시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돼요.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먼저 저녁 식사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과하지 않게, 따뜻하지만 짜지 않게가 기준이에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밤새 일하게 됩니다. 국물은 한 그릇의 절반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반찬으로 채우세요. 김치도 덜 짜게 드시고 장아찌 같은 건 저녁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곁들이세요. 생강차 한 잔을 저녁 식후에 드시거나
대추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음식은 저녁엔 피하세요. 두 번째는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갑작스럽게 데우지 말고 서서히 안정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저녁 8시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10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샤워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1시간 정도 여유를 두세요. 그 시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식도록 해주세요. 전기장판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미리 틀어놨다가 잠자리에 드실 때쯤엔 약하게 낮추거나 꺼두세요. 몸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발 관리입니다. 발은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밤에 반응해요.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하게 해서 발목까지 담그세요. 발을 씻고 나서 물기를 잘 닦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수면 양말을 꼭 신으세요. 면 소재로 된 것이 좋고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 발목까지 올라오는 길이가 좋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몸 전체 순환이 좋아지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양말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 시간 조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오전 중에 두세 잔, 점심 먹고 오후에 두세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최소화하세요. 입이 마르면 한 모금씩만 드시고 많이 마시지 마세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후 3시 이후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낮 활동입니다.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해야 해요. 겨울이라도 낮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주거든요. 30분이라도 걸으시면 좋고 힘드시면 창가에 앉아서 햇빛만 쬐셔도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서도 낮에는 움직이세요. 청소하시거나 빨래 개시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하시는 것도 활동이에요. 낮에 몸을 충분히 쓰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너무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몸이 적당히 피곤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는 겨울에 특히 도움이 되는 따뜻한 식재료 활용입니다. 생강은 정말 좋아요. 생강차를 저녁에 한 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순환이 좋아집니다. 대추도 좋고 계피도 좋습니다. 이런 식재료를 조금씩 식단에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밥 지을 때 대추 몇 개 넣어도 좋고 국 끓일 때 생강 조금 넣어도 좋아요. 차로 꾸준히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보세요. 밤에 몇 번 깨는지, 아침 느낌이 어떤지요. 메모지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변화가 보여요. 처음 3일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 지나면 분명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작은 기록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만에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겨울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걸 무조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고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밤에 깨는 게 당연하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몸의 신호를 읽고 생활을 조정하는 겁니다. 왜 깨는지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깨는 횟수가 늘어나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고 낮에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움직이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싶어지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고르세요.
수면 양말을 신는 것일 수도 있고 저녁 국물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낮에 짧게라도 산책을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에 몇 번 깨는지 세어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그게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아침 습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행동 중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겨울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시거나 찬물로 세수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걸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한 가지 약속 남겨주세요. 저녁 국물 줄이기, 수면 양말 신기, 낮에 산책하기,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